안녕하십니까. AWS 테리토리 매니저 임성원입니다. AWS 월간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 2018년도 상반기 웨비나 주제인 AWS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를 위한 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도중 질문하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Q&A 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전체 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검정색, 질문자 본인만 볼 수 있도록 답변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고지사항으로 본 콘텐츠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AWS 서비스 설명을 위해 온라인 세미나용으로 별도로 제공된 것입니다. 만약 AWS 사이트와 콘텐츠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AWS 사이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또한 AWS 사이트 상에서도 한글 번역문과 영어 원문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 원문이 우선하다는 것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먼저 AWS와 연결지어 총 소요 비용인 TCO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메인 토픽인 비용 최적화의 5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고요. 그 사례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및 요약을 말씀드리며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하나로도 적용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 회사 사장님께 애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TCO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TCO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이 들어오셨기에 익숙한 단어이실 텐데요. TCO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고객들이 AWS를 사용하면서 그 이점으로 클라우드의 탄력성, 확장성, 고가용성, 마이크로 서비스로 간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장점들을 활용하고 싶어 하시면서 이 TCO라는 것을 동시에 낮추고 싶어 합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싸면 더 좋은 거죠. 이 TCO 비용의 절감을 이야기하려면 TCO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인프라 환경을 온프레미스나 콜로케이션 혹은 AWS로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비교할 때 TCO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2가지 상황에서 TCO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인프라의 일부나 전체를 AWS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AWS로 관심을 가지고 이전을 하기 전에 내부 문서 작업, 예산 작업을 하기 위해 TCO 관점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TCO 비교는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온프레미스 환경과 AWS의 TCO 비용 분석을 할 때 한쪽은 전체 TCO 비용을 분석하고 다른 쪽은 부분 TCO 비용을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애플 투 애플 비교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바로 쉽게 간과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고요. TCO 비용 비교를 할 때 인프라의 구매, 취득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도 함께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크게 비용 얘기를 할 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건비 4가지 컴포넌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 비용을 볼 때 하드웨어 서버, 렉, 스위치, 그리고 메인터넌스가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인 OS, 라이센스 등에 대해서까지 감안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상 가장 관가되는 간접 비용들이 바로 오른쪽의 패실리티 코스트인데요. 서버를 둘 공간과 파워와 냉각, 항원, 항습 비용들은 절대로 무료가 아닙니다. 또한 이 모든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어드민 포인트 비용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TCO의 정밀한 비교를 할 때는 전체 컴포넌트의 큰 그림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간과되는 간접 비용 외에도 TCO를 논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요. 먼저 인프라 용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두 번째로 서버의 평균 사용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저희는 참고로 CPU 아이들 타임이 90%가 넘고 CPU 사용률이 10%도 안 되는 마음 아픈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봤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센터 관리 포인트 측면에서 고민이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AWS를 사용하는 경우에 과연 비용 최적화에 얼마나 익숙한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IDC와 같은 외부 리서치 기관에서는 이미 AWS 고객 인터뷰를 통해 AWS가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AWS로 이전하면 5년이면 560%의 ROI가 나오고 손익 분기점도 6개월이면 안 되어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IDC 같은 리서치 기관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GE 오일앤가스의 CTO인 벤 윌슨은 AWS를 사용하며 TCO 비용을 50% 이상 절감했고 코어 비즈니스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TCO의 절감은 단순히 AWS를 사용한다고 생기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냥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년 넘게 서비스를 하며 얻은 규모의 경제로 인프라를 싸게 사면 비용을 계속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 서비스들은 2014년 한 해에만 각 서비스들이 얼마나 비용이 낮춰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자고 일어나면 AWS가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다룰 내용은 사용자분들께서 보다 주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비용 최적화 방법입니다. 먼저 비용 최적화는 사용하는 만큼의 리소스를 지불하는 것에서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사용하고 그를 지불하는 것으로 마인드셋을 바꾸는 건데요. 클라우드에서 리소스는 더 이상 고정 비용이 아니라 매 시간 또는 소비 양에 따라 과금이 청구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WS의 비용은 AWS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와 굉장히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용 최적화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AWS 비용 최적화를 위한 5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턴스 라이트 사이징, 탄력적인 아키텍처, 적합한 구매 옵션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를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이 작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라이트 사이징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성능 요구사항을 맞추면서도 가장 저렴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라이트 사이징의 기본인데요. 이미 배포한 서비스도 클라우드 와치와 같은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실제로 CPU랑 메모리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시고 또 다운사이즈 할 수 있는 룸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사이즈를 쉽게 변경하고 스케일 업, 다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사용한다는 컨셉보다는 작게 사용하고 필요하면 늘린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현재 70가지가 넘는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CPU, 메모리, 네트워크 성능이 달라서 용도도 인스턴스 가격도 다 다릅니다. 저희는 계속 점점 더 좋은 하드웨어 칩셋을 기반으로 더 가성비 좋은 인스턴스 타입들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사이징을 하는 것은 비용 최적화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탄력성을 높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인스턴스를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끄는 겁니다. 프로덕션 상태가 아닌 인스턴스들, 가령 데브 테스트, 교육용 인스턴스는 사용하지 않는 퇴근할 때나 주말에 꺼두면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오토 스케일링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서비스 사용량이 늘면 자동으로 인스턴스 대수가 늘어나고 사용량이 줄면 대수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기능입니다. 저희 고객 중에 디스패치라는 온라인 뉴스 서비스 하는 고객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죠? 디스패치 고객분은 특종을 터뜨리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수십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서버를 확장시켜서 운영을 합니다. 예전에 한 고객분이 신규 서비스로 AWS 사용을 고민하시면서 견적을 내기 너무 어렵고 얼마나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견적을 도와드리겠다고 예상 사용량이 얼마 정도 되시냐고 물으니 전혀 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럴수록 더더욱 클라우드가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서비스라면 얼마가 들어오든 상관없는 구성으로 민첩하게 대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구매 옵션 활용하기인데요. AWS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적용되는 시간당 비용을 내는 온디맨드 외에도 예약 인스턴스와 스팟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항상 켜놓는 인스턴스는 1년 또는 3년 약정을 통해 서버 비용을 할인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를 예약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3년 약정 시에 최대 75%의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할인폭은 인스턴스 타입이나 지역마다 다르고요. 이러한 RI가 적용되는 모델은 EC2뿐만 아니라 인스턴스 베이스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RDS, 다이나모DB, 레드시프트, 엘라스틱 캐시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DB는 껐다 켰다 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RI 약정을 걸기에 적합하겠죠.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No Upfront, 선납금이 없는 모델, Partial, 부분 선납금이 있는 모델, All Upfront, 전체 선납금으로 이제 한 번에 다 구매하는 옵션,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당연히 선납금을 많이 낼수록 RI 할인이 이제 가장 크게 들어가고요. RI는 기본적으로 과금 쿠폰 같은 요금제이기 때문에 특정 인스턴스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RI를 구매하고 나서 어떤 온디맨드 서버로 옮기거나 따로 RI 적용을 위해 변경해야 하는 별도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RI 구매 순간부터 RI만큼의 할인율이 현재 켜져 있는 온디맨드 서버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RI 구매 시 온디맨드 인스턴스 중 할인 적용을 원하는 서버와 동일한 스펙이라고 한다면 같은 패밀리나 인스턴스 사이즈를 얘기하겠고요. 그러한 것들의 이제 동일한 서버 스펙의 인스턴스 RI를 구매하시기를 적극 강조드립니다. 그래야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RI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항상 켜놓는 서버의 70에서 80% 정도를 약정 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이제 2017년도부터 올해에 걸쳐 고객분들의 요청사항에 부응하여 새로운 RI점들을 추가했고요.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재작년 9월에 리저널 베네핏이 발표되었는데요. 기존에는 RI를 구매할 때 해당 인스턴스의 가용 영역, 즉 AG 등을 매치시켜야 됐습니다. 해당 리저널 베네핏은 AG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리전 단위까지만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턴스 수량이 많은 고객분들이 RI를 구매할 때 AG 단위까지 체크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둘째로 인스턴스 사이즈 플렉서빌리티라는 것인데요. 작년 3월 1일부터 기존 리전 기반 RI가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모델 리전에 공유된 리눅스, 유닉스 RI는 이제 통합 청구를 통해 여러 계정에서 사용하시더라도 인스턴스 제품군 및 AWS 리전 내 모든 인스턴스에 적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 RI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욱 단축하고 컴퓨팅 리소스를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RDS RI 관련 업데이트로 작년 10월 결제 기간부터 모든 기존 및 새 RDS RI 할인율이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DB 엔진을 사용하는 DB 인스턴스 패밀리의 사용에 자동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RI 할인율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엔진 및 DB 인스턴스 패밀리의 단일 AG 및 다중 AG 사용량 모두에 대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할인율이 자동으로 사용량에 적용되므로 DB 인스턴스의 RI 할인을 일치시키기 위한 관리 노력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더 이상 특정 DB 인스턴스 크기 또는 다중 AG 구성에 매이지 않으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6년 9월 AWS는 고객이 약정기간 도중 RI의 인스턴스 유형, OS, 테넌시 또는 결제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컨버터블 RI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작년 11월 컨버터블 RI에 대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이 발표되었는데요. 이제까지는 컨버터블 RI를 3년 약정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년 약정으로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컨버터블 RI의 유연성을 환영했지만 일부 고객에서 더 짧은 약정 기간을 원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고요. 이제 고객은 보다 짧은 약정 기간으로 컨버터블 RI의 유연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스턴스 사이즈 플렉서빌리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아주 많은 고객분들이 요청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왼쪽에 인스턴스 사이즈와 오른쪽에 정규화 수치가 있습니다. 해당 인스턴스가 한 단계씩 커질수록 정규화 수치도 2배씩 커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울 리전에서 C4 4X 라지 인스턴스의 RI를 한 대 샀습니다. 4X 라지이기에 이제 32점짜리이고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변경 작업을 하시면서 인스턴스 타입을 쪼개서 4X 라지 한 대가 아니라
2X라지 2대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변경 작업을 하지 않고도 제가 구매한 RI가 2대의 작용으로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C4 라지 8대와 C4 4X 라지 1대와 같은 조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행 중인 인스턴스보다 작은 RI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초과 분할에 비례해서 온디맨드 가격이 부과되고요. 즉 여러분은 C4 4X 라지에 대한 RI를 구입해서 사용하지만 원한다면 C4 8X 라지 인스턴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인스턴스 크기의 시간당 가격인 온디맨드 비용의 절반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RI 구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약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시는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대해 1 또는 3년 약정을 거심으로써 최소 30에서 7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꾸준히 사용하고 계시거나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예정인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대해 동일한 리전, 유형, 플랫폼, 결제 옵션, 약정 기간, 개수를 설정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신 뒤 환불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체크하신 뒤 구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구매는 물론 콘솔에 로그인해서 EC2 RDS, 엘라스틱 캐시, 레드시프트, 다이너미DB 메뉴의 예약 인스턴스 혹은 예약 노드 메뉴에 들어가셔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EC2 서버에 대한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이제 온디맨드 서버인 C4 라지 인스턴스에 대해 구매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콘솔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콘솔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메뉴가 슬슬 뜨고 있는데요. 자, 이 C2 쪽 RI를 구매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C2라고 하는 콘솔상 중앙에 있는 컴퓨팅에 있는 이 C2란 메뉴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로 나와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고요. 현재 인스턴스 중에 실행 중인 인스턴스가 진짜 C4가 맞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C4 라지 인스턴스였고요. 네, 지금 C4 라지 인스턴스가 현재 운영 중에 있죠.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은 예약 인스턴스라고 해서 좌측에 탭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주십니다. 예약 인스턴스를 이제 구매하는 버튼이 나오고 이 구매 버튼을 누르시면요.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 값을 세팅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C4 라지 인스턴스에 대해 적용을 100%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C4 라지 리눅스 인스턴스였어요. 그래서 리눅스 인스턴스에 대한 그 정보를 이렇게 인풋을 주고요. 테너시는 기본, 전용일 경우에는 전용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는 VM을 올렸기 때문에 기본으로 설정을 하고요. 적용 클래스는 표준 RI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표준 RI만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유형은 C4 라지니까 C4 라지를 클릭하시고 기간은 1년이 위에 거고 3년이 아래 겁니다. 1년 1에서 12개월짜리를 클릭하고요. 결제 옵션은 선결제 없음, 부분 선결제, 전체 선결제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한 번에 납부하시는 옵션을 이제 선택하신 경우에는 할인폭이 더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아래 위에서 검색 버튼을 일단 누르시면요. 원하는 수량이 하나인가 맞는 게 체크가 되시죠? 아까 정규화된 시간 단위에 대한 그 점수를 말씀드렸고요. 금액도 선결제 가격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시간당 요금이 0불인 거는 이건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시간당 요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서 나온 것을 보았으면은 장바구니에 추가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추가가 됐으면 이제 장바구니 보기 버튼을 아래에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627불이라는 가격이 뜨게 되고 구입한 항목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화면 아래 이제 구입 인원 버튼이 있는데 이 구입 버튼을 누르면은 결제가 되게 됩니다.
구매 취소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번 구매하실 때 정확하게 구매하시기를 제가 정말로 장려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장표로 돌아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RI 외에 또 뭔가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인스턴스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스팟이라고 하는 재미난 요금제가 있는데요. 이제 스팟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이 C2 잉여 인스턴스를 경매를 통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스팟 인스턴스도 인스턴스를 원하는 수요 가격과 유효 인스턴스 공급 풀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경매 컨셉이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생명 주기를 임의로 통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언디맨드보다 90% 가까이 저렴한 거죠. 보통 이미지 렌더링, 빅데이터 HPC 워크로드, 배치 작업, 병렬 계산 등의 이제 사례에 핏이 좋습니다. 또한 CPU 메모리 총량 기준 및 입찰 가격을 정해놓으면 인스턴스 타입을 조합해서 띄우는 스팟 플릭과 1시간에서 6시간까지 스팟 사용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스팟 블락 등이 있어 이제 스팟을 예전보다 더 잘 쓰실 수가 있고요. 스팟의 규칙은 꽤 간단합니다. 보이는 이미지는 작년 9월 미국 동부 리전의 한 AG의 일주일 동안 스팟 인스턴스 가격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R3 라지는 언디맨드 기준 시간당 이제 1.4불짜리인데 맨 아래 초록색으로 보이는 일주일간 스팟 가격은 시간당 대략 0.1788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인스턴스를 쓰기 위해서 비딩을 하게 되는데 각각 온디맨드의 25%, 50%, 75%의 가격에 비딩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딩하든 절대로 입찰가 이상을 지불하지 않고 심지어 시장 가격의 인스턴스를 입찰받아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찰하신 비딩 프라이스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형성되는 마켓 가격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만약 시장 가격이 비딩 프라이스보다 높아진다면 저희는 스팟 인스턴스가 종료되기 2분 전에 마무리할 2분을 드립니다. 스팟 인스턴스의 작년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 좀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면요. 첫째로 스팟 블럭이라는 기능인데 스팟 요청에서 지속시간을 지정해서 중단될 수 있는 기존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에서 6시간 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팟 블록이 요거고요. 스팟 블록은 배치성 프로세스, 인코딩 및 렌더링, 모델링 및 분석, 지속적 통합 작업처럼 완료하는 데에 한정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에 이상적이고요. 스팟 인스턴스는 사용자가 종료할 때까지 또는 지정한 지속시간이 끝날 때까지 실행이 됩니다. 지속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아마존 EC2는 스팟 인스턴스의 종료를 표시하고 스팟 인스턴스 중단 공지를 통해 공지 2분 전에 이를 인스턴스에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팟 인스턴스 하이버네이션이라는 기능이 작년 11월 AWS 리인펜트 이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중단 이벤트가 발생하면 스팟 인스턴스가 종료, 즉 삭제되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단 상태 기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중단 상태는 노트북 덮개를 닫은 상태와 같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스팟 인스턴스의 비드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아질 때 기존에는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종료되었다는 부분에서 이제는 하이버네이트 할 수 있는 옵션만 걸어주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컴퓨터 랩탑을 닫았을 때 동면 상태로 전환되는 것처럼 하이버네이트 상태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스팟 인스턴스에서 자동으로 메모리가 이 EC2에 어태치된 블록 스토리지라는 이제 EBS라는 블록 스토리지로 자동 백업이 되고요. 스팟 인스턴스 사용 시간에 대한 과금은 추가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추후 원하는 경우 비딩 가격을 다시 인풋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팟 맥스 프라이스 설정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원래는 스팟 인스턴스는 비드 프라이스만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마켓 프라이스가 비드 이상으로 되면 2분 노티스와 함께 중단 또는 종료가 되는 것이지만 맥스 프라이스 설정 기능이 나오면서 실제 금액에 대한 맥스 값을 원하는 가격으로
이제 충분히 높게 설정해 놓은 경우에 맥스 가격 이하에서는 시장가 변동에 스팟 사용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토리지 옵션을 잘 활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볼륨 디스크, 하드 디스크인 EBS가 있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가 있습니다. 이 S3 클래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주 접속하는 액티브 데이터, 핫 데이터는 S3 스탠다드에 저장을 하십니다. 또한 옛날 테이프 백업 아카이빙 방식으로 저장할 콜드 데이터는 글라시어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모든 데이터가 뜨겁거나 차갑지만은 않죠.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덜 접속하는 데이터를 위한 S3 Infrequent Access라는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내구성과 퍼포먼스는 S3와 S3IA가 동일하지만 가용률성이 아주 약간 낮은 99.9%이고요.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영상을 찍어 친구들과 쉐어하는 서비스를 고객분이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처음에 새로 올라오는 영상 아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굉장히 자주 플레이하고 공유하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S3 스탠다드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시고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올라온 비디오들은 오래되고 사람들이 덜 찾을 것입니다. 그때 이 S3의 Infrequent Access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얼마나 덜 자주 액세스해야 S3IA가 이득일까요? 그 예로 한 달에 1페타바이트 가량의 데이터를 각각 저장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달간 저장된 컨텐츠의 10%를 호출한다고 하면 S3IA는 S3보다 41% 저렴합니다. 한 달 저장된 컨텐츠의 절반을 호출할 때에는 할인율은 24%이고요. 나쁘지 않죠? 저장된 파일을 모두 한 번씩 호출하게 된다면 S3IA와 S3는 2%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저장된 파일의 105%를 호출하게 되면 S3를 쓰나 S3IA를 쓰나 동일해서 S3IA를 쓰는 메리트가 없죠.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S3 클래스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비용 최적화 기법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고객 사례입니다. 한 기술회사가 3달 사이에 트래픽이 2배로 늘며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EC2 비용을 33% 줄이는 동시에 말이죠. 월 비용은 72,000불을 아낄 수 있었고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저희가 오늘 다루지 않은 것들 중에 그들이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ECU라는 것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ECU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인스턴스 유형 간의 CPU 용량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EC2 인스턴스의 컴퓨팅 능력을 정량화한 수치입니다. 비용 최적화의 첫 단계로 그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예전 세대의 인스턴스인 M1에서 최신 세대인 C4로 변경을 했습니다. 서비스가 성장하며 하루 사용되는 ECU의 양은 늘었지만 ECU의 시간당 비용이 한 7센트에서 2센트로 줄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라이사이징 결과 새로운 계약이나 약정 변경 없이 시간당 유닛 코스트를 70%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고객은 저희가 제공하는 신규 인스턴스들에 관심을 가졌고 라이사이징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라이사이징 판단을 하고 나서 보니 항상 켜져 있는 수많은 서버가 언디맨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항상 돌리는 베이스 양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약 인스턴스인 RI를 구매했습니다. RI 구매 결과 유닛 코스트를 30% 가까이 한 번 더 낮출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이사이징과 예약 인스턴스 약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유닛 코스트를 85%가량 줄일 수 있었고요. 트래픽과 CPU가 2배로 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정말 이 부분은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모든 비용 최적화 과정이 쉽게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AWS 사용 규모에 따라 복잡할 수도 있고 서버 운영 경험이 있더라도 능통하지 않다면 클라우드 장점을 쉽게 파악하지 못해서 기존의 서버 구성은 이렇게 해야지라는 고정관념도 의식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또 AWS 비용에 대한 비지빌리티를 위해서 대시보드나 BI 툴 등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낮은 오너십, 내가 AWS 비용 월 몇백 불 아낀다고 치킨 한 마리라도 더 떨어지나? 이런 관점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비용 최적화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태까지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마지막 5번째 방법은 바로 계속적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AWS를 사용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이런 KPI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인스턴스는 얼마나 켜져 있는데 제대로 된 타입을 쓰고 있는지, RI는 적용이 되었는지, 사용률은 어떻게 됐는지 등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크게 3가지 방법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제공하는 AWS 툴들과 리포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트 사용량, RI 활용률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통해 이제 활용하시면 각 서비스별 요금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와 AWS 버짓이란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AWS 전문 컨설팅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비용 최적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직접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킥사이트나 타블로 같은 BI 툴을 연계해서 구현하시는 방법이고요. 특히 저희 툴 중에 중요한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는 비용 최적화, 보안, 내결함성 및 성능에 대한 4가지 꼭지 관점에서 여러분의 AWS 사용 관련된 권장사항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비용 최적화 꼭지에서는 EC2가 낮은 유틸라이제이션인 인스턴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기능이나 전체 고급 기능들을 풀리 활용하고 싶다면 저희 비즈니스 서포트 구매하시면 항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AWS 버짓은 2015년도 10월에 출시된 기능인데요. 기업 환경에서는 예산과 지출에 주의해야 되고 실제 지출 예상액 범위 내로 비용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산의 월별, 분기별, 연별 비용을 설정할 빈도를 선택하시고요. 예산의 몇 프로가 되었을 때 알림을 받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AWS를 사용하시려면 AWS 콘솔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저는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AWS 예산 관련 기능에 들어가시려면 첫 화면 상단에 자신의 아이디가 보이실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나 요거를 눌러주시고 내 결제 대시보드라고 하는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요. 예산이란 메뉴가 보이시나요?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예산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산 작성을 해서 알림 기능을 또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비용에 많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버짓 타입을 비용으로 일단 잡아보고 이름을 ABC 회사의 월별 3월 비용 체크라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을 이제 월별로 잡으셨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3월 한 달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내가 1000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검색도 아래와 같이 좀 구체화하실 수가 있고요. 고급 필터도 이렇게 있고 알림은 이제 선택사항이긴 한데 내가 실제로 실제 비용이 예상 비용 혹은 실제 비용이 예를 들어 70% 이상 예상 금액 중 70% 이상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죄송합니다.
Gmail 예를 들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작성이라고 누르면은 예산을 갖고 오고 있고 ABC 회사의 3월 비용 체크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하시면은 지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매우 쉬운 그런 기능이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Simple Monthly Calculator라고 하는 AWS 월별 사용량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 저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해당 월 비용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우선 링크를 접근하신 다음에 화면 상단에 고객의 아키텍처를 구축할 리전을 선택하시고요. 뭐 서울이면 서울 리전, 버지니아면 버지니아 리전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고 좌측에 있는 사용을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한 뒤 인풋 설정을 하시면은 이제 화면 중앙에 estimate 이제 of your monthly bill이라는 탭에 월 가금액이 추산이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해당 방법은 대략의 비용을 추산하는 방법이므로 정확한 견적은 저희 AWS 컨설팅 파트너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고요. 혹은 정확한 요금 이제 체크는 홈페이지에 서비스 요금 메뉴에서 더 정확한 요금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얼추 이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으로 한번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AWS 아까 이제 Monthly Calculator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버지니아 리전으로 설정이 처음에 나오는데 저희는 뭐 버지니아에 구축하실 분들은 버지니아로 세팅해서 이제 이런 인풋들을 주시면 되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서울에 구축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울 리전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C2 인스턴스 중에 나는 대부 테스트 용도로 C4 라지를 한번 사용해 보겠다. 리눅스 C4 라지를 선택을 해 보겠다. 한다면 클로즈 앤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월별 금액이 나오고 월 전체 금액은 여기 뜨죠. 그리고 나는 뭐 S3도 더 사용하고 싶은데 S3 내가 표준 옵션으로 된 스탠다드 스토리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한 달에 5테라 정도 써야겠다. 금액이 얼마지? 이렇게 이제 금액이 책정이 되고 IA 아까 인플리켄트 액세스 옵션 말씀드렸지만 IA는 한 1테라 정도 써야겠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또 비용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트랜스퍼 아웃은 S3에서 내가 데이터를 월 한 1기가 내보내겠다. 1기가 내보낼 경우에 얼마지? 이런 식으로 RDS 같은 경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잖아요. RDS도 내가 데브 테스트 용도로 디스크립션은 크게 의미 없어요. 이름 지정해 주시는 거라서 데브 테스트 용도로 MySQL 오픈소스 MySQL로 설치가 된 DB_M4 라지 인스턴스를 한번 사용할 때 얼마가 나올까? 싱글 단위 에이지일 때는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제 멀티 에이지가 될 때는 좀 더 금액이 추가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필요하신 것들을 다 입력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 서비스별로 누르시면 실제로 이제 금액 추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를 통해 견적받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견적이라기보단 예상 사용량을 추정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비용 최적화의 장점은 안 쓰는 서버는 잠시 스탑해둘 수도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1년 내내 24시간 하루 24시간 내내 켜져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안 쓰는 교육용 인스턴스나 데브 테스트 용도 인스턴스는 그냥 스탑해 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실 때는 AWS는 딱 견적 그대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금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홈페이지에서 요금 체크하시는 법은 저희 AWS 사이트에 아까 요금이라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WS 사이트에서 처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사이트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금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서비스별 요금을 보실 수 있는데, 서비스 요금을 누르시면 그러면은 나 EC2 서비스 요금이 좀 궁금하다. 컴퓨팅 S3 요금이 궁금하다. S3 한번 EC2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는 EC2 서버의 온디맨드 인스턴스 가격이 좀 궁금한데, 온디맨드 요금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로 이렇게 금액 관련된 탭들이 나와요. 리눅스 이제 OS일 경우, 윈도우 OS일 경우 이런 탭들이 나오죠. 탭 누르시고 아래 리전 선택하시면 실제 스펙별로 스펙이 쫙 나오고, 인스턴스 스토리지가 뭐 이제 EBS 전용이라고 이제 뜨는데, EBS 전용 스토리지일 경우에 뭐 시간당 얼마가 나오는지, 아까 C4 X 라지 저희가 샀었잖아요. 이건 언디맨드로 쓰면 0.144불이구나.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쯤 되면 AWS 써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1년 무료 라이센스가 사실 저희가 있는데, AWS는 기본적으로 계정만 가입하시면 모든 서비스를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신규 계정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프리 티어 리소스가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EC2 서버는 T2 마이크로라고 하는 사양의 서버 한 대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 달 동안 12개월간 월 750시간까지는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 한 달은 대략 734시간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티어 1년이 무료이지만 적용되는 서비스와 시간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웹사이트에 보면 프리티어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요금이라는 탭에 프리티어라는 메뉴가 있고, 이걸 누르시게 되면 프리티어 이제 내용이 나오죠. 프리티어 세부 정보 탭이 있는데, 나는 모든 제품 카테고리를 한번 보고 싶다. 모드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월별 이게 이만큼 무료고, 월별 스토리지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스토리지는 50기가가 무료고, 이제 코그니토는 월별 MAU 5만 개가 무료구나. EC2는 아까 말씀드린 월별 750시간이 T2 마이크로에 대해서 무료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쓰시는 게 그래도 갑자기 비용 청구가 무리하게 되거나 이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리티어 사용 시에 적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 더 확실히 하시기 위해 내 결제 대시보드의 기본 설정 메뉴에서 프리티어 사용량 알람 수신을 통해 프리티어 사용량 제한을 초과한 경우 이메일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고요. 잠시 보여드리면은 아까처럼 콘솔에 접근하시면요. 콘솔 메뉴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제 내 아이디, 상단에 있는 내 아이디를 누르시고 내 결제 대시보드를 다시 들어가 주시면, 자, 여기에 이제 기본 설정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프리티어 사용량 알림 수신을 받겠다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프리티어 사용량 제한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이메일로 알림을 수신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알림받기 원하는 이메일 주소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계획하고 이제 구축하는데 실행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는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수정하는 게 쉽지 않았고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잘못된 게 있었을 때는 상상하기도 싫죠. 그러나 AWS 환경에서는 설계하고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바로 설계에 반영하고 배포하는 데 몇 분 걸리지가 않습니다. 비용 최적화도 여러분이 신경을 더 쓰는 만큼
아낄 수가 있다는 것이 AWS가 드리는 슈퍼 파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세션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요약하여 친절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ight sizing, 인스턴스 타입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또 사용 안 하는 인스턴스는 꺼두시고 사용하는 인스턴스는 오토 스케일링을 걸어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활용하시는 부분도 참고드리고 또 요금제인 예약 인스턴스, 이제 RI 요금제 그걸 적용하시고 스팟 인스턴스 이제 사용 가능한지 검토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S3 기본 스탠다드만 이제 쓰고 있었다면 다른 옵션들도 좀 검토해보시고요. 이제 뭐 아까 다른 옵션은 아카이빙, 이제 스토리지인 글라시어도 있고 infrequent access, 덜 자주 액세스하는 스토리지를 저장하는 용도인 S3 infrequent access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AWS의 비용 최적화는 사용한 만큼 내는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으로 클라우드에 맞는 사고를 하시고 또 저희와 파트너사가 이를 함께 고민해드리니 저희와 함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 추가 자료를 얻으실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AWS Cost Optimization을 검색하면 AWS가 내놓은 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비용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Q&A 창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를 위한 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질문 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계속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동영상 및 발표 자료도 공유 드리므로 늦게 참석하시거나 못 들으신 분들은 좀 참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그 긴 시간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AWS 월간 웨비나 매월 있으므로 다음 달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